평생 시장에서 꽃가게를 하며 자식들 키워냈지만 결국 제가 가장 아꼈던 딸에게 호주 시드니 공항에 버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6살 되는 장미옥이라고 합니다. 제 전 재산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가 배운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무게였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꽃과 인연을 맺으며 평생을 살아왔지요. 젊은 시절부터 서울 남대문 시장 한켠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봄이면 화사한 프리지어와 장미, 겨울이면 따뜻한 국화와 카네이션을 손님들 품에 안겨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 손에는 언제나 물과 흙이 묻어 있었고 온몸에는 꽃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자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을 갓 넘겼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병이었고 남은 건 어린 새아이와 빚뿐이었죠. 큰아들 민수는 책임감 강한 성격 덕분에 곧장 공부를 이어가 교사가 되었고 둘째 딸 선영은 지방으로 시집을 가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지연은 언제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 저녁거리를 걱정할 때도 장마철 꽃이 썩어 나갈 때도 지연이는 어린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엄마, 제가 크면 꼭 엄마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 말하곤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지연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아이는 영어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해외에서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눈을 반짝였죠. 엄마, 제가 꼭 해외에서 꽃 수입 회사를 세우고 엄마를 편히 모실 거예요. 그 약속은 제게 살아가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지연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았고 학원비를 위해서는 제가 먹을 반찬가까지 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연은 어느 날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드니로 가고 싶어요. 호주에서 꽃 수입과 유통을 배우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떠난 후 내내 곁에 있어준 딸이었기에 이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망울 속 열정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꽃가게를 정리해 마련한 돈과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합쳐 지연의 해외 생활 미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죠. 지연은 시드니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꽃을 일상처럼 즐겨요. 행사 때마다 기념일마다 꽃을 선물해요. 곧 자리 잡으면 엄마 꼭 모실게요. 그 말만 들으면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막내가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호주라니 멀리 갔다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늘 대답했죠. 괜찮아. 우리 지연이는 효녀니까. 세월은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1년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겠지. 내가 방해되면 안 되지. 그렇게 외로운 밤을 수없이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려 15년 만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설 만큼 밝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시드니에서 꽃 수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를 꼭 모시고 싶어요.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제가 비행기표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꽃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딸이 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불러 함께 살자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로 하고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막내딸이 호주에서 잘 살아서 이제 날 모신다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며칠 뒤 도착한 항공권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지연이는 다르구나. 이제 내 노후도 든든하겠다. 저는 부랴부랴 한국 음식을 챙겼습니다. 딸이 분명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치, 다시마, 고춧가루까지 캐리어에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정말 잘 지내는 거 맞아요. 연락도 뜸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손살에 치며 대답했지요. 괜한 소리 마라. 내 딸 믿는다. 출발 전날 밤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6년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멀리 호주까지 가게 되다니 설레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 넘는 긴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를 안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그런단 하지만 그날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린 건 꽃다발도 아니고 따뜻한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끝없는 공허였습니다. 시드니 킹스퍼드 스미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찼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막내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 있을 때도 짐을 찾을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다. 이제는 지연이랑 같이 살면 된다. 짐을 다 찾고 게이트를 나서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근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숨이 늦은 줄 알았습니다. 호주 도로가 막혔나 보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항에서 들려오는 영어 안내 방송은 저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자 공항은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갑에는 한국 돈만 있었고 카드 사용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오가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된 듯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공항 벤치에 몸을 구겨놓고 가방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지만 두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 모르는 언어,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86년을 살면서 한국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호주 땅에서 이렇게 버려진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게이트로 나온 걸까? 그 생각에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오후 절망에 가까운 마음으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제게 벽과 같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로 온 거지? 왜 이렇게까지 외롭게 서 있어야 하지? 그때 기적처럼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다가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디 가실 곳이 없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마중 나온다 했는데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요. 그 직원이 제 휴대폰 번호를 받아 직접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가더니 연결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직원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면서 직접 통화해 보시래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피곤하며 어딘가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요. 사업 다 망했고 빚만 잔뜩이에요. 엄마를 모실 형편이 전혀 안 돼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 수입 회사가 안정됐다며 저를 불러 모시겠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 와서 손을 내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럼 엄마는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때 지연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라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찾아온 딸이,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도움을 주던 한국계 직원이 영사관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지연이 제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낯선 시드니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연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말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평생 겪어온 어떤 고난보다도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심정은 무너져 내리는 집터 같았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손과 가슴에 깊게 남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함께 웃던 상인들은 막내가 그렇게 잘 됐대? 하고 부러움 섞인 말을 했었는데 그 자랑이 이제는 제게 독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집도 가게도 팔아 지연에게 보냈으니 돌아올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니 오래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의 분노가 너무 커서 누군가와 같이 지내기엔 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시드니 공항 벤치에서 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그리고 딸의 싸늘한 목소리. 엄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눈물이 났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눈물조차 마르더군요. 남은 건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든 아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 그때 떠올린 게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저는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 컴퓨터라곤 세금 고지서 확인하는 데만 써봤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청년회를 통해 알게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다며 제 이야기를 듣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제일 무서워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증언하세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꽃만 만지던 제 인생에 카메라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이 섰습니다. 지연이의 배신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던 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더 강했습니다. 저는 장미옥입니다. 올해 86살이고 평생 꽃을 팔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딸이 저를 시드니 공항에 버리고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까지 들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제 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수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불효는 벌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도 영상이 기사로 다루어지더니 호주 한인사회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드니 교민들이 제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버려둘 수가 있나? 지연이 다니던 회사에까지 소식이 전해졌고 상사들은 곧바로 지연을 불러 추궁을 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껴봐라. 인터넷 댓글들은 마치 제 편을 들어주는 군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지연이 아파트 주소를 공유했고 호주 교민 몇몇은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도 들었습니다. 노모를 버린 폐륜녀라는 문구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통쾌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댓글을 확인하면서도 제 얼굴에는 웃음 대신 깊은 주름만 더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딸이 저를 공항에 버리고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사흘을 굶고 떨며 버텼습니다. 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 영상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훌쩍 넘겼고 해외 언론에서도 86세 한국인 어머니의 배신당한 사연이라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 속에서 목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어둠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치 불꽃 같았습니다. 타오를수록 뜨겁지만 그 불꽃은 제 영혼마저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거침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은 시드니 교민사회뿐 아니라 한국 언론까지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켜 댓글을 확인했고 저녁이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다루던 제 손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지연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 김지연 씨 어머니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어머니, 지연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시드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고라니, 위중하다니? 아무리 미워도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나온 딸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머리가 몽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밤에 지연이가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에 치였어요. 목격자 말로는 최근 몇 달간 집도 잃고 거리에서 지낸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가 어렵다는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건 자업자 득이다. 나를 죽이려 했던 아이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 구석에 앉아 시드니에서 보낸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공항 벤치에서 떨던 제 모습, 배고픔에 허기져 쓰러질 뻔했던 기억, 그리고 용사관 직원의 차가운 말. 할머니, 따님이 생명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어린 시절 지연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며 엄마, 제가 크면 엄마 꼭 지켜줄 거예요. 라던 그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지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더구나. 민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나를 죽이려 했던 애인데 또 죽게 놔두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엄마, 그래도 지연이는 엄마 딸이에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민수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동정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지연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말씀이 지연이 상태가 심각하대요. 72시간 안에 수술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지연의 생사 갈림길이라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계속 걸어다녔습니다. 꽃집을 하며 쌓인 습관인지 손은 저도 모르게 허공에 꽃을 다듬듯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애는 내 모든 걸 빼앗았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지 않느냐. 죽게 내버려 두면 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와주자. 목숨만은 살려야 한다. 아침이 되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연 수술비를 보내자. 내가 가진 돈까지 다 모아야겠다. 민수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도 따를게요. 우리는 급히 돈을 모아 지연의 친구를 통해 병원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겁고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의식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증오와 원망에 가려져 있던 제 마음 한쪽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겠구나. 복수와 용서 사이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 지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얼어붙은 땅에 봄비가 스며드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분명 배신의 상처는 아직도 선명했지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굳은 살이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현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나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지현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덜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앞에 다가온 순간 지현은 휠체어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다니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현의 목소리는 오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엔 아직도 공항 벤치에 차가운 바람이 남아 있었고 엄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라던 차디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무릎 위에서 장미꽃을 꺾어다 주며 웃던 어린 지연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널 용서하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평생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평생 엄마께 잘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꽃가게를 잃고 난 후 다시 일을 할 자신이 없었지만 지현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꽃을 다루셨지만 음식 솜씨도 누구 못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돼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조그만 가게를 빌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지현은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저는 양념을 하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장미 대신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손끝에 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제는 따님과 화해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복수로는 느끼지 못한 평화를 조금씩 맛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지연을 볼 때면 그날의 시드니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던 제 모습, 배신의 칼날 같은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현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하루하루 저를 위해 살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이 가게 정리를 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이제는 꽃 대신 반찬이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제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지만 용서는 제 삶을 가볍게 했다는 것을 나이가 86이 되어 배운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처가 있다면 복수보다 화해와 용서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